일찍 깨서 빨리 붓기를 뺀다든지 아니면 찬물로 세수한다든지. 샤워 끝나고 나서 이제 차가운 이제 크림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발라주는 편. 음식 조절만 잘하면 좀 붓기가 좀 많이 깔아앉고 그렇던데. 네, 청고마비 식욕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뭐 야식 배달도 워낙 잘 되는 시대다 보니까요. 신나게 저녁에 뭔가 시켜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주 퉁퉁 부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야식 단골 메뉴 라면도 그렇고요. 짠 음식 드시고 다음날 거울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또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과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 몸은 퉁퉁 붓는 걸까요?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면요.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종의 원인과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TV 메디컬 약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순환기내과 손장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온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 눈이 감길 만큼 부어오른 얼굴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부종의 붓기. 만인의 고민답게 각종 마사지부터 전용 도구까지 해결법도 각양각색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는 편인데 간혹 심한 붓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몸이 잘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냥 붓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심장이나 이제 간 또는 콩팥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붓는 분들이 이제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원인 감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지 정맥류나 하지 정맥의 기능의 이상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 지속되시면 한번 진료를 보고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몸속 순환의 정체가 만들어내는 부종.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순환기내과 손장원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네, 면접이나 뭐 상견례 같은 자리 앞두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으면 좀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얼굴이 잘 붓는 분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직업이 또 직업이니만큼 네. 이 붓는 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흔히들 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네. 붓기나 부종이 모두가 붓는다는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붓기랑 부종은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부종이라는 것은 신체 조직 사이에 네.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붓기라는 것은 이런 부종 때문에 몸이 부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부종이 있으면 몸이 붓게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네. 자, 과연 이 붓기로 이어진다는 부종, 과연 그렇다면 부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현상들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부종이라는 것은 이 신체 조직 사이에 수분이 증가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에는 항상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 모세혈관과 이 바깥에 있는 세포 그리고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간질에 여기서 항상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혈관에서 이 세포 간질액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종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 신체 일부나 전신이 이렇게 붓게 되는 것이 부종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기면 이렇게 다리에 붓기가 생기면서 손을 눌렀을 때 이렇게 손 자국이 남는다든지 팔이 퉁퉁 붓거나 얼굴이 이렇게 부어 보이고 또는 국소적으로 이렇게 눈 주위가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고 조직이라 하면 우리 폐 조직도 이제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 조직 사이에 수분이 증가되게 되면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 폐가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하얗게 보이는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체액이 몰려서 몸이 붓는 현상, 부기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부기가 지속이 되면 살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잘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인데 이제 살은 지방이나 이제 근육이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이 근육이나 지방으로 바뀌지 않아서 이 부종이 살로 간다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고, 하지만 이제 부종이 있는 분들은 같은 체중이라도 딴 사람들이 보기엔 많이 부어 보이니까 네. 살이 찐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부종 중에 림프 부종이라는 부종은 지방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세포가 증가되면서 살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부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일부 맞지만 예. 대체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지만 그 밖에 생활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부종의 어떤 증상들 어떤 게 예. 있겠습니까? 환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자꾸 는다. 자고 나면 눈두덩이가 붓는다.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 같다. 네. 예.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이제 누르면 쑥 들어가는 증상.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신발이 꽉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손이 부으면 아침에 이제 주먹을 쥐려고 하면 손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이 얼굴이 부으면 잘 안 먹기 때문에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네, 사실 이 붓기를 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뭐 얼린 숟가락을 눈에 대기도 하고 또 병으로 다리를 문질렀던 예.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얼린 숟가락을 눈에 대는 것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찬 것이 이제 눈에 닿으면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혈관 안에서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이 부종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면 부종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으로 다리를 미는 것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밀면 아래에 있던 수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피부에 감염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부종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다시 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네.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부종, 이 부기로 이어진 붓기로 이어지는 부종이 수분이 많이 과다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땀을 쫙 빼면은 그게 해결되지 않나요? 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우나나 아니면 찜질방, 반신욕도 하고, 예. 반신욕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서 배설될 때 땀으로 한 100에서 200cc 정도가 배설이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사우나나 이런 데 가시면 조금 더 이제 배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빠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부종이 좀 호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물을 마시면 금방 그 수액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나 심장 질환,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이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 가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더 잘 붓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체질이 또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그래서 잘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체액 구성 성분이 남성보다는 이제 체액의 성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물이 차면 이제 부어 보이니까 부종이 잘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성은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생리 전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 에스트로겐이 수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잘 생기고요. 또 임신하신 분들 보면 다리가 많이 붓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체액량이 증가됩니다. 임신하면 이제 태아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태아가 자궁에 있으면서 이제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맥에서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잘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여성들한테서는 부종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뭐 또 많이 또 부을 수 있는 부종, 붓기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절이라든지 온도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습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더운 환경에서는 이제 하지 부종 같은 것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인데, 눈에 숟가락을 대면 언 숟가락을 대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혈관이 수축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제 더운 계절에는 혈관이 오히려 확장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이제 수분이 혈관에서 이제 조직으로 좀 더 잘 이동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종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몸이 붓는 게 특정 부위가 붓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온 몸 전체가 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예. 또 원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림과 비슷한데요. 조직에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혈액이 쭉 흐르고 있고요. 동맥 쪽에서 정맥 쪽으로 이렇게 반응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혈액 안에 수분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습니다. 수도관에 우리가 물이 많으면 압력이 올라가듯이 그러면 이 혈관은 파이프 같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구멍이 이렇게 미세하게 나 있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증가되면 이 수분이 조직액 쪽으로 이렇게 배설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 조직에 나와 있는 수분은 삼투압이라는 혈관 안에 삼투압이라는 압력에 의해서 다시 혈관 내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삼투압이 혈관에 감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동을 잘 못하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조직에게 수분이 증가됐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증가되니까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림프관이 되겠고 이런 림프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제 붓는 경우에는 이런 림프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맥 환류 여기 일부분에서 정맥이 잘 작동을 못하면 피가 일로 잘 이동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고 염증 우리가 다치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국소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 부종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큰 기전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짠 음식 많이 먹었을 때, 뭐 예. 염분이 높을 예. 때 나타나는 부종은 예. 전신에 속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관 내 정수압의 증가, 즉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나트륨은 수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내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정수압이 증가돼서 이제 생기는 전신 부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부종이 생겼을 때 이게 질환 때문에 생겼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소 부종의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국소 부종은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보통 부종은 아주 만성적인 질환이고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 잘 없지만 이 국소 부종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국소 부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다리에 정맥이 있어서 이렇게 피가 심장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판막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상황이 되면 특히나 이제 수술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가만히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혈액이 정체가 되고 그럼 그 혈액이 정체가 되면 거기에 피떡,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생성된 혈전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다리에 머물면 그냥 부종만 일으키고 통증만 일으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혈액이 이렇게 따라서 심장 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폐를 거쳐서 폐혈관을 막게 되면 폐동맥 색전증이라는 아주 이제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갑자기 다리가 한쪽이 붓고 통증이 생기면 네. 이때는 바로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국소 부종의 원인으로는 요새 이제 환자분들 중에 수술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으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 암이 국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이 되는 통로가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림프절 절제를 같이 보통 하게 되는데 그 림프절을 절제하면 앞서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수술한 부위에만 나타나니까 국소 부종, 특히 팔에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주 경한 경우부터 이게 점점 더 이제 심해지시고 이제 아주 심해지면 이제 코끼리 손처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이제 경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왼쪽 다리가 점점점 붓고 나중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이런 부종을 림프 부종이라고 하고요. 초기에 이렇게 뭐 생활요법이라든지 이제 스타킹을 감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전신 부종이 되겠습니다. 전신 부종이라고 하면 온몸이 다 부어서 올 것 같지만 예. 이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팔이나 특히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서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수분도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리 쪽에 이제 붓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눌렀다가 딱 떼면 이것이 그냥 푹 눌러진 상태로 남아 있고 올라오지 않는 함요 부종, 온목 부종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신 부종의 기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정수압이 아까 수량이 증가해서 이제 물이 혈관 안에서 이제 세포 간질로 많이 나오는 이런 병들은 심부전,
즉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펌프가 잘 되지 않고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정체가 되는 혈관 안에 심근경색이라든지 판막 질환 또는 이제 부정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콩팥 질환은 이 안에 나트륨이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나트륨이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면 수분을 혈액 내로 빨아당기고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이제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약물이 사실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것인데 혈압약을 최근에 바꿨다. 뭐 어떤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약들이 칼슘 기량제 혈압약, 그리고 스테로이드, 또 탈모약, 뭐 진통소염제, 호르몬제 이런 당뇨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트륨을 혈액 내로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임신과 생리 전후에는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혈류량의 증가로 정수압이 증가돼서 전신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전으로 삼투압이 감소돼도 아까 부종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고 알부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부민이 많이 배설되거나 아니면 생성이 감소되거나 이러면 이제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이 소실되는 경우는 콩팥병, 신증후군이라는 이 콩팥병은 단백질이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혈중 내 단백질이 떨어지고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소실 장증후군 그래서 장에서 자꾸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알부민이 떨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성이 감소되는 것은 이제 알부민이 생성되는 것은 주로 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되는데 간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알코올성 간 경변증이 되면 이로 인해서 생성이 감소되고 또 영양실조 심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잘 못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 배가 빵빵한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것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라는 것은 구멍이 이렇게 미세하게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멍이 커지면 수분이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구멍이 커진다는 거고 압력과 관계없이 구멍이 커지니까 당연히 혈관에서 세포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상 또는 염증, 감염, 또 폐혈증, 또 이제 알러지 반응, 뭐 약 먹고 갑자기 얼굴이 부었다든지 이런 경우 혈관 부종. 또 우리가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 부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사는 다 했는데 환자분은 분명 부종이 있고 하지만 나쁜 병은 없는 특발성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도 이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돼서 생기는 부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합병증, 부종. 선영 씨에게 부종은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악연이다. 부종은 오래됐죠. 제가 원래 여기 내원하게 된 게 루푸스 때문에 내원하게 됐는데 루푸스 합병증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폐동맥 고혈압 시작할 때 이제 숨을 못 쉬어요. 이제 누워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갖고 앉아서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만성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루푸스. 전신의 홍반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부종 역시 그중 한 가지다. 환자분은 폐동맥 고혈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종이 아주 심하게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또 이제 하지정맥류 이런 다른 동반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좌식 생활이니까 양반다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목 있는 데가 많이 접히고 이러니까 거기도 일단 불편하고 또 여자니까 얼굴 같은 데 부으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왜? 그렇죠.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굴 변형이 얼굴이 엄청 달라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거부터 있잖아요. 왜?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걱정해서 아유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 아프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다행히 지금은 붓기가 많이 사라진 상태. 이제 목표는 현재 호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붓기가 많이 없는데 다시 이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다시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원인 질환이 조절 잘 되면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원인 질환 조절을 잘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붓기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종 나오면요. 내가 옛날에 사진 찍는 거 참 싫어했는데 이거 싹 빠지면 사진 많이 찍어두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좀 몸이 편해지겠죠. 이뇨제 안 먹으면 화장실도 덜 가고. 서은미 씨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 몸이 붓기 시작했다. 팔다리는 물론 얼굴까지 수시로 몸 여기저기가 부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직업이 또 과수원이다 보니까 일은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또 바쁘다 보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으면 그때는 또 너무 많이 다리 쪽이 이제 많이 붓고 팔도 많이 붓고 그 이제 약을 먹고 나면은 조금 조절이 되는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환자분은 이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심장 독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졌던 심부전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특징적으로 전신 부종이 잘 생기고 특히나 전신 부종 중에서 다리나 하지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이뇨제를 처방 중인 손장원 교수. 부종이 사라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미 씨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한다. 약 복용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음식도 이제 싱겁게 좀 먹으라 하는 거 이제 운동 좀 하고 이제 과하게 먹지 않고 좀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붓기도 붓지만은 무릎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조금 무리하면 마디마디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만 안 아프고 좀 여행 좀 다니고 좀 많이 걷고 싶어요. 네, 부종으로 순환기내과 찾은 환자분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증상은 없는데 이 부종이라는 한 가지 증상으로만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나요? 네. 그런 환자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짜게 먹거나 또는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서 있는 이런 이제 생리적인 부종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각한 이제 병을 예고하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반 증상이 있다면 이 부종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환자들 중에 동반되는 질환, 가장 많은 질환들은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 그리고 간,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정맥의 기능 이상 있는 경우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 장기의 문제가 부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분들도 있다니까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뭐 다행인 소식일 텐데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찾게 되시던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앞서 여러 기전을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신장 질환, 또 간 질환, 또 심부전, 또 정맥 질환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게 원인 질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지 부종은 거의 다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다 부어서 오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여기 아까 엑스레이 보여드렸을 때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있는 경우는 이제 심장이 안 좋은 경우. 간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복수가 이렇게 찬다든지 그리고 중심 정맥압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경우에는 좀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어서 문진과 임상 증상 또 혈액 검사 등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혈액 순환의 문제일까요? 하지 부종은 다들 동반하는 질환이 되겠는데 증상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의 문제라기보다는 혈류량이 증가되거나 앞서 이제 기전상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 기전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신장, 간,
또 심부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원인 질환들에 따른 부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몸이 잘 붓는다 하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예. 설명 주실까요? 예. 붓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과가 아마 신장내과일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에 대한 부종이 꽤 많을 수 있는데 신장 질환에는 이제 심부전,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떨어지는 급성 또는 만성 심부전, 또 단백질이 약간 빠지는 이제 신증후군 이런 이제 신장 질환들이 부종을 다 일으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증상은 이런 신장에 의한 부종일 때는 소변 양이 줄어든다,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또 요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밥맛이 없고 피곤하다, 예. 또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 또 거품이 많다든지, 그리고 얼굴 주위에 부종과 하지 부종 좀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오면 간단하거든요. 이걸 신장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을 많지가 않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BUN 크레아틴이나 사고체 여과를 계산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소변에 단백이나 혈류가 있는지를 본 소변 검사가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혹시나 여기서 이상이 있고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나 조직 검사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앞서 여기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눈 주위 하지 부종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보통 눈은 아침에 그리고 다리는 저녁에 많이 붓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분이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밤에는 주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머리 쪽과 다리 쪽에 골고루 수분이 퍼지는데, 특히나 이제 머리 쪽에 이제 다리에 있던 혈액들이 다 올라오면서 이제 얼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이제 붓는 거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그때는 부종이 보통 빠져 있다가 하루 종일 생활하시고 앉아서 뭐 이렇게 일하시거나 서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되면 신발이 잘 안 신겨지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한 이동 때문에 수분의 재분포가 일어나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장 질환에 따른 부종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간 기능에 따른 부종 양상들 살펴보겠습니다. 간 질환에 의해서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 질환은 대표적으로 이제 B형, C형 간염. 최근에는 치료약제가 많이 개발돼서 많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에 많았고, 또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간이 안 나빠지는 알코올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이 생기면 알부민의 생성이 감소가 되고, 또 간이 딱딱해지면 이 정맥이 지금 있는데 여기서 정맥이 이렇게 간으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딱딱해지면 정맥 순환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수나 또 하지 부종, 또 이제 혈류가 막히게 되니까 식도 쪽으로 정맥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출혈을 일으키는 식도 정맥류 또는 황달, 이런 이제 간경변증이 동반된 증상과 함께 부종이 있을 때 우리가 간 질환에 의한 부종을 의심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라든지 빌리루빈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간경변증이 있는지 CT 이런 것들이 간별히 할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또한 식도 정맥류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금주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교로도 같이 드는데요. 그 복수가 심하게 차오를 때는 수분 제한도 상당히 절제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해져서 복수가 생겨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제 수분 제한을 1에서 1.5리터 정도 미만으로 물을 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거든요. 그래서 염분을 드시면 이제 물 마신 것 이상으로 복수가 확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염분도 5g 밑으로 이렇게 저염식이를 하시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좀 심장 관련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 내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부종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여러 질병들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런 질병들이 심근경색증, 또 판막 질환, 또 부정맥, 또 심근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심근증 등이 심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심장이 펌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류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또 정맥 환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 생기고, 엑스레이상에서 폐 부종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이제 폐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 곤란, 또 가슴 아픔, 또 심한 경우는 기절하시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장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아마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장내과나 다른 과를 갔다가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심장내과로 보통 이제 오시거나 이제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시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몇 가지 소개만 드리면. 이분은 엑스레이상에서 지금 폐 부종이 있어서 폐에 물이 찼습니다. 이렇게 네. 물이 차 있는 것이 보이고요. 원래 이렇게 뾰족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쪽은 물이 차서 예, 그것이 없어졌고요. 심전도상에서는 이제 맥박이 매우 느린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어서 심박 출량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이제 판막 기능을 다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자는 심장이 아주 커져 있고 판막에 역류가 심하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심부전이 생기고 이제 부종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환자는 이제 심장 혈관이 꽉 막힌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 환자고 심장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사가 일어나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부종이 생기는 환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요. 만성 정맥 부전증으로 인한 부종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증. 부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은 뭔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만성 정맥 부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판막이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혈류를 내보내는데 이제 왔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펌프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근육이나 이런 것 사이에 이런 정맥이 있고 정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서 피를 한번 이렇게 근육이 짜면 이렇게 올라왔다 그다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다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굽고 계신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에 의해서 이런 판막들이 망가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만성적으로 정맥 기능이 떨어진다. 정맥 부전증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과거에 다리를 다치셨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었거나 또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살이 많이 찌시면 이런 정맥 기능 부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또 임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주요 증상은 이제 저녁에 주로 심해지는 하지 부종 또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국소적인 부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하지에 정맥이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 또는 색깔 변성이라든지 또 심한 경우는 궤양, 피부가 이렇게 움푹 파이는 이런 궤양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는 하지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정맥 기능을 평가하고 또 정맥 조영술을 해서 우리가 정맥 기능을 평가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맥 혈전증은 앞서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 기능에 이상이 생길 때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런 혈전이 폐로 올라가서 이제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검사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정맥 안쪽에 혈전이 생겨서 이제 막는 것이니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가 정맥인데요. 여기 정맥이 이렇게 초음파를 꾹 누르면 이제 없어집니다.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정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정맥입니다. 위쪽에. 그런데 눌러도 이 부분을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정맥 혈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한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갑자기 붙는 통증을 동반된 부종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종의 원인 질환으로 심장, 신장, 간, 또 정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밖에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점액 수종 그래서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이제 부종인데 이 부종은 일반적인 부종을 앞서 보였는데 누르면 이렇게 꾹 들어갔다가 손을 떼면 그냥 남아 있는 부종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눌러도 잘 눌러지지 않는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피내 점액에 의해서 생기는 부종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잠시 말씀드렸는데 특발성 부종으로 해서 원인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자분은 1.5에서 2kg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종이 있다가 없다 빠지고 주로 이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혈액이 조직내로 나가는 경우 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시스템이 활성이 되면 이제 혈액을 빨아당기거든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두 가지가 동반이 돼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부종 때문에 이제 다른 치료를 해보니까 이제 원인을 못 찾아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이뇨제를 치료하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뇨제 투여가 나중에는 부종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는 약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 제한이나 혹시나 이런 것을 이제 막는 혈압약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이거든요. 이런 약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좀 살이 찌는 듯한 어떤 외형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특발성 부종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만 될까요?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 예.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부종을 점액수종이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 일반적인 부종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갑상선 기능을 조절해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것이 좀 호전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부종을 치료할 때는 부종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인 질환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발성, 그다음에 생리적 이런 원인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 부종 자체에 대해 증상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원인을 찾았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부종이 호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종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찾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이제 특발성 부종, 생리적 부종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흔하면서 중요한 장기들, 심부전, 또 간질환, 또 심부전, 또 정맥혈전증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원인에 따라서 심부전일 경우에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통풍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간질환에 의한 것은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 또 술을 마셔서 생기는 분들은 술을 반드시 끊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은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이 너무 많거든요.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 판막 질환일 수도 있고 그런 원인을 또 찾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정맥혈전증은 피가 응고돼서 피딱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로서 앞서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먼저 약물 치료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혈압약, 또는 이제 탈모약, 스테로이드제 이런 약들을 최근에 변경하셨거나 추가하신 분들한테서 부종이 생겼을 때는 그 약을 먼저 의심해보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끊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종이 지속되면 이런 이제 부종을 뺄 수 있는 이뇨제 여러 단계에서 저희가 이뇨제 종류가 많은데 한 4가지 정도의 부위에서 작용하는 이뇨제를 종류별로 저희가 사용을 해서 소변으로 이제 나트륨과 수분을 빼서 부종을 치료할 수 있겠고요. 항고제는 혈전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원인보다는 정맥 부전에 의한 경우라면 이제 포도씨 추출물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면 앞서 이제 그 정맥의 판막이 느슨해지고 늘어난 것을 좀 더 이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외에 저희가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건 생활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보조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병으로 다리를 민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이제 다리 수분을 이동을 시키는 건데 탄력 스타킹이 있고요. 이 탄력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압력이 훨씬 더 증가돼 있고 여기 점점 갈수록 이제 압력이 낮아지니까 밑에서부터 피 이렇게 쭉 짜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개발된 탄력 스타킹을 착용해 볼 수 있겠고 술이나 이제 담배를 피시면 심장, 신장 이런 콩팥 질환에 악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연은 금주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민감한 것이 염분 섭취니까 밤에 라면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시고 야식, 과식 또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어야 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다리를 올려준다든지 좀 이제 앉아 계실 때도 다리를 다른 의자에 올려서 앉아 계시든 이런 자세를 좀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체중이 너무 과다가 되면 정맥 혈류에 장애가 생기고 또 부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적정 체중과 운동을 하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다리가 이제 저녁에 많이 붓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는 것보다 다리를 약간 올리고 주무시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부종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잠을 오래 자면 많이 붓는 것 같아서 뭐 중요한 약속 있을 때는 조금 일찍 깨서 빨리 붓기를 뺀다든지 아니면 찬물로 세수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라면이나 야식 먹고 잘 때 많이 붓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물을 많이 마셔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되면 이제 수분 때문에 좀 많이 붓는 편인데 그거는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제 찬물로 좀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막고 있으면 좀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 끝나고 나서 이제 차가운 이제 크림이라든지 그런 거 좀 발라주는 편입니다. 음식 조절을 짜게 먹기나 맵게 먹기나 그러면은 좀 붓고 그러니까 음식 조절만 잘하면 좀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그렇던데. 다리를 꼬는 습관이 하체 비만을 일으킨다는데 부종과 관련이 있나요? 부종이 흔한 증상이다 보니 시민들이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이 하체 비만을 일으킨다는데 부종과도 관련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예. 예. 한번 다리를 꼬고 앉아 보시면 네. 이제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탁 앉으시면 예. 한쪽 다리는 밑에 눌리고 네. 또 위에 다리는 또 이렇게 관절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 눌린 정맥으로 인해서 혈류의 정맥의 환류가 장애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는 자세는 부종에는 안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리 떠는 습관 가지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복 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다리를 떨게 되면 이 종아리 근육이 있고 약간 정맥이 판막에 있어서 이렇게 피를 올려주는데 네.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근육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떤다는 것은 그런 이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것이 되겠고 네. 정맥 환류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떨면 방정스러워 보이니까 네. 이제 발가락 끝에 이렇게 힘을 탁 움직발가 주시면서 힘만 주는 것만 해도 이제 환류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같으면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꼼지락꼼지락 되지 말고 또 이렇게 핀잔을 주곤 하셨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궁금증들은 약손 상담실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달 사이 살이 많이 찌고 잘 붓는 것 같아서 열심히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등산, 자전거 타기 등 꾸준하게 야외 운동도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붓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팔목이나 얼굴 부위가 퉁퉁하게 부어오르는데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가요? 네.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면 오히려 붓기가 좀 빠질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예, 사실은 운동하시는 것은 부종에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 신장 질환이 부종을 일으키니까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네. 또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로 부종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리나 팔 쪽에 혈류가 증가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부종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얼굴 쪽도 붓고 다른 부위가 붓는다면 그냥 단순한 부종보다는 이제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팔목이 부어 올랐다고 하니까 이건 과연 어떤 증상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팔목 한쪽만 붓는다면 관절통이나 이런 염증이 네. 이제 혈관의 구멍 사이를 넓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발목 뭐 한쪽만 특히나 붓는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있거나 관절염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네. 원인 질환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얼굴이 너무 자주 부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호박 달인 물도 마셔보고 붓기 빼는데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붓기를 빼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를 즐기진 않는데 커피를 마시면 붓기가 빠질까요? 교수님 이분에게 커피 권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 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네. 소변 양을 증가시키고 부종을 빼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카페인을 사용해서 이뇨가 되면 그것을 이제 보충하려고 소변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보충해야 되는 이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 커피를 계속 드시면 계속 혈액량은 부족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밤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이 분비가 되면 소변으로 이제 물을 빼는 것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더 붓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카페인 자체의 다른 문제점, 뭐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또 이제 교감신경계 각성을 또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이 부종에 좋겠다. 이것은 이제 틀린 것이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호박 달인물이나 보통 녹차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카페인이 녹차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도 해당될 것 같고 호박다리문도 옛날에는 이제 이뇨제 같은 약이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이유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드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원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2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들 좀 많이 붓는다 얼굴이 싶으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생리적인 건지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건지를 먼저 감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뭐 주무실 때 좀 머리를 높이 이렇게 주무신다든지 다리가 보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누우실 때 이런 요법을 할 수 있겠고 스타킹 이런 보조적인 치료가 되지만 원인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종이 해결이 잘 안 되시면 반드시 이제 진료를 받아서 그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시고 그게 없는 걸 먼저 확인하고 이제 다른 요법들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피곤하면 다리가 자주 붓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1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다리 부종에 효과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비타민 B1의 부족, 또 네. 다리 부종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예. 비타민 B1이 부족한 병이 각기병이라는 병인데 네. 요즘 잘 없습니다. 옛날에 영양실조가 있을 때는 뭐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극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술만 계속 드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비타민 B1이 부족할 수 있고 각기병의 일부 증상이 부종일 수는 있는데 부종의 원인 중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붓는다고 이제 비타민 B1을 먹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비타민 B1이 모자란지를 검사를 하셔서 진짜 그 원인 때문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20대 여자입니다. 원래 잘 붓는 체질이 아닌데 무릎부터 발목까지 또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부종이 있고요.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부딪힌 적도 없는데 피멍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이분의 증상은 무릎부터 발목, 그리고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부종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피멍도 생긴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으니까 뭐 계속 오래 서 있는다든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제 그런 하지적이나 이렇게 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피멍이 생긴 것이 이제 걱정인데 피멍이 생긴다는 것은 뭐 혈소판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응고작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혈을 관장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 간경변증이 생기면 혈소판 감소 그리고 응고 작용을 하는 여러 인자들이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간 질환에 의한 부종인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신장 질환 중에서도 HS 자반증 또 이런 것들은 몸에 이렇게 반점 피멍이 들면서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증상 피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반된 부종은 반드시 검사를 시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종 그 자체가 아니라 부종을 왜 만들게 되는지 그 원인 질환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요 부종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종으로 내원하시고 병을 찾게 되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이제 생리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곤란, 뭐 다른 증상이 이제 또 피멍이 든다든지 이런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인한 부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부종이 있는 경우 또 갑자기 생긴 부종이 통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원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특정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손장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